네, 오늘은 먼저 아주 기초 레벨인 레벨 1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을 시작하는 단계로서 학습 지속성이 짧으며 흥미와 관심의 대상이 수시로 바뀝니다. 따라서 지적 활동보다는 체험과 소통 위주의 프로그램이 효과적입니다. 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특성을 고려해서 감각 깨우기와 몸짓, 상상, 소리와 리듬, 즉흥극 놀이를 중심으로 이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제적인 측면에서는 자신의 몸과 주변의 소리, 사물이나 동물과 같이 학생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해서 간단한 극적 요소를 다루었습니다. 학생들은 친근하고 즐거운 주제 속에서 놀이와 상상활동을 통해서 연극을 체험하고 또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고 관계 맺으면서 소통하게 됩니다. 네, 레벨 1의 연극교육 프로그램 보시면 총 15차시에 30시수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만남부터 감각 깨우기, 몸짓으로 표현하기, 상상하여 표현하기, 소리와 리듬으로 표현하기, 다음으로 즉흥극으로 표현하기, 10차시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 15차시까지는 연극 만나기로 해서 극을 만드는 활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안에 구성되어 있는 자세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만남 단원인데요. 이 단원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연극은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면서 시작된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놀이를 통해서 타인과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공동체에 대한 친밀감이 형성되도록 활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활동 1은 몸짓으로 소개하기인데요. 자신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동그랗게 원으로 둘러서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또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도 나의 특징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 하나를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몸짓으로 어떻게 나타낼지 생각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있다면 축구공을 차는 행동을 하면서 나는 축구를 좋아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발표한 후에 마무리합니다. 또 한 사람이 나는 축구를 좋아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행동을 했으면 나머지 학생들이 나는 축구를 좋아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따라하면서 행동까지 따라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의 이름도 외우고 행동 동작도 함으로써 몸도 푸는 일석이조의 활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건데요. 영상을 같이 볼게요. 나는 제2의 김연아를 꿈꾸는 권민이라고 해. 시작. 나는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임종원이야. 네, 만남에서 두 번째 활동은 몸짓 표현하기인데요. 공통점을 몸짓으로 표현해서 소개합니다. 일단 모듬 활동인데요. 모듬별로 공통점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모듬은 전부 다 운동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여름을 좋아한다든지 이렇게 공통점을 먼저 찾고요. 그러려면 서로 자신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더 나누어야겠죠. 그렇게 찾은 공통점을 조각상으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조각상은 타블로라고 지칭하기도 하는데요. 교육연극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 타블로입니다. 바로 극으로 구성하기는 아이들에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지 동작으로 조각상으로 어떠한 형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타블로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초반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업을 구성할 때 바로 그거로 들어가는 게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이전 단계로 타블로를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블로로 나타낸 다음에 모든 별로 돌아가면서 발표한 후 마무리합니다. 발표 모둠의 조각상을 보고 나머지 참여 모둠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맞추기 놀이를 하면서 연결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야 다른 모둠이 발표할 때 딴짓하지 않고 집중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원은 감각 깨우기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감각을 열어서 타인과 사물을 세밀하게 인지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교육연극 수업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게 오감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각과 촉각을 깨우는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감으로 인식한 것을 표정과 동작으로 표현하고 변화된 사물이나 대상을 모습을 보고 달라진 점을 찾아보면서 내 몸의 감각기관들이 하는 일을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특성에 맞춰서 이 오감으로 인식한 것을 표정과 동작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시각과 촉각에 중점을 두고 활동이 전개됩니다. 네, 시각 깨우기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활동인데요. 도입 부분에서 놀이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모습 거울되어 흉내내기인데요. 거울의 특성을 이해하고 서로의 모습을 똑같이 흉내내 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거울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사물을 똑같이 보여준다 라고 거울의 특성을 이야기하겠죠. 선생님은 거울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 교실 속에 있는 거울을 활용하면 더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짝을 정한 후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 사람은 거울을 보는 사람이 되고 나머지 한 사람은 거울이 됩니다. 활동이 시작하면 거울 역할을 맡은 친구는 짝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똑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역할을 바꾸어서 진행한 후 마무리합니다. 이 활동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규칙을 정해주셔야 하는데요. 거울을 보는 역할을 맡은 친구들에게는 너무 빠르게 움직이거나 너무 어려운 동작들은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친구를 배려해야 한다고 규칙을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시각 깨우기의 본 활동으로 들어가서 교실 속 물건, 조각상으로 나타내기인데요. 마찬가지로 타블로를 활용하는 겁니다. 교실 속 물건 중에 한 가지를 정해서 이를 조각상으로 표현합니다. 모든 별로 조각상으로 표현할 물건을 정하고요. 모두먼 모두가 하나의 물건을 표현합니다. 물건에 따라서 물건을 나타낼 수 있는 소리를 넣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면 전원이 켜지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노래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별로 돌아가면서 발표한 후에 마무리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참여 모둠은 발표 모둠의 조각상을 보고 교실 속 어떤 물건인지 맞춰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발표할 때 미리 어떤 물건인지 이야기하고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지 않고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겠죠. 만약에 물건 조각상을 맞출 때 못 맞춘다면 몇 번의 기회를 정해서 맞추도록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조각상의 변화된 점을 찾아보는 건데요. 교실 속 물건을 나타낸 조각상에 3가지 변화를 주도록 합니다. 그럼 학생들은 이전에 발표했던 것에서 3가지를 변형시키겠죠. 모둠원의 옷이 아닌 조각상의 모양을 이루는 것에서 3가지 변화할 곳을 정하도록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또 모든 별로 돌아가면서 발표한 후에 마무리할 건데요.
나머지 참여 모둠은 변화된 세 가지를 관찰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이전에 발표했던 그 조각상의 모습을 기억을 하고 지금 현재 바뀐 모습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관찰 수업인데요. 네, 관찰을 함으로써 시각 깨우는 수업과 연결시켜지는 것이죠. 두 번째, 촉각 깨우기의 본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상자 속 물건 탐색하기인데요. 상자 속 물건을 손으로 탐색한 후에 상상해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모둠별로 주어진 상자 속 물건을 돌아가면서 손으로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상상이 되는 물건을 정해진 시간 안에 모둠원이 각자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서로 상의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만져보고 생각한 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됩니다. 네, 이때 서로 비밀로 해야 합니다. 모둠끼리 각자 그린 그림을 가지고 모여서 최종적으로 어떤 물건인지 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림을 그릴 때 서로 비밀로 했던 이유는 바로 상의를 하게 되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생각한 것을 먼저 표현해보고 그 다음에 상의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겁니다. 마무리로 상자 속 물건을 확인한 후에 마무리합니다. 이때 다른 모둠에게 상자 속 물건을 알리지 않는데요. 다음 활동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알리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활동으로 연결시켜서 몸짓으로 물건 표현하기입니다. 아까 촉각으로 손으로 만져봤던 그 물건의 특징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모둠별로 상자 속 물건의 특징을 다양하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 탁구공이면 모양이 둥글다든지 아니면은 잘 튄다든지 아니면 작다든지 이런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특징을 생각해 봅니다. 물건의 특징을 몇 가지 정해서 이것을 몸짓으로 표현합니다. 모둠별로 돌아가면서 발표한 후 마무리하는데요. 나머지 참여 모둠은 발표 모둠의 몸짓을 보고 어떤 물건인지 맞춰보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 활동에서 이 각각의 모둠의 물건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네, 연결해서 세 번째 활동인데요. 물건의 쓰임으로 장면을 만들어 봅니다. 이전에 촉각으로 만졌던 각 모둠별의 그 물건을 이제 쓰임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호루라기라면 체육 시간에 구령을 맞출 때 사용이 된다든지 지우개는 수업 시간에 틀린 글씨를 지울 때 사용된다 라든지 이 물건이 어떤 때에 어떤 곳에서 쓰임되는지를 모둠끼리 상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극으로 구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극으로 구성을 했다면 모둠별로 돌아가면서 발표한 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활동을 연결시켜서 결국에는 극으로 발표하는 것까지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단원은 몸짓으로 표현하기입니다. 네, 앞서서 감각을 깨웠다면 이제 몸을 활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단원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몸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입니다. 사물이나 동물이 되어서 그 특징을 몸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신나는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의사표현의 도구로 충분하게 활용하며 이를 통해 사물이나 동물의 입장에서 그 특징을 몸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활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활동으로는 몸짓으로 동물 표현하기가 있는데요. 동물을 몸짓으로 표현해 봅니다. 이때 모둠별로 동물 쪽지를 하나씩 뽑는데요. 이 쪽지 안에는 사자, 공작새, 뱀, 호랑이, 토끼 같은 동물들이 적혀 있겠죠.
정해진 동물을 모두머니 함께 몸짓으로 표현합니다. 이때 동물을 나타낼 수 있는 소리를 내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별로 돌아가면서 발표한 후에 마무리합니다. 나머지 참여 모듬은 발표 모듬이 표현한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함께 맞춰봅니다. 연결해서 두 번째 활동인데요. 장소에 맞는 몸짓 표현하기입니다.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적합한 몸짓과 대사로 표현합니다. 모든 별로 장소 쪽지를 하나씩 뽑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은행, 학교, 놀이공원, 경찰서, 놀이터 등이 있는 쪽지입니다. 이렇게 모든 별로 쪽지를 뽑았다면 이 정해진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조각상과 대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타블로 형식인데요. 여기에서 추가되는 것이 대사입니다. 멈춰져 있는 조각상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한마디씩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 모습을 조각상으로 표현한다면 이때 이게 왜 이렇게 안 지워지지? 라는 말을 한마디씩 대사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별로 돌아가면서 발표한 후에 마무리합니다. 마찬가지로 발표할 때 먼저 조각상을 보고 어떤 장소인지 나눠본 후에 또 대사를 들어서 장소를 맞출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번째 단원은 상상하여 표현하기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창의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함양합니다. 상상한 것을 창의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물건과 공간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다양하게 상상하고 이야기 속에서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활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상하여 표현하기 단원에서 도입 단계로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인데요. 괴물놀이 하기입니다. 단순한 얼음땡과 같은 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얼음땡을 그냥 설명하고 아이들에게 얼음땡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좀 더 이 놀이에 아이들이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어느 날 지구인을 정복하러 무시무시한 괴물이 왔는데 이 괴물의 목표는 지구인 모두를 자신과 같은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괴물은 힘이 엄청나게 세서 괴물의 손끝이 살짝만 닿아도 지구인이 괴물로 변해버렸는데요. 괴물로 변해버린 지구인은 또 다른 지구인을 괴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다녔고 지구인 모두 괴물로 변해버린 후에야 멈췄다고 하네요. 라고 아이들에게 지금 제가 이렇게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실감나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 속 역할을 상상해서 역할놀이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놀이의 규칙을 소개합니다. 놀이를 할 때 너무 과격하게 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하게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괴물의 몸짓과 소리는 시간에 따라서 학생이 정할 수도 있고 교사가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괴물의 몸짓을 정확하게 해서 사람 역할과 구분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연상되는 괴물의 몸짓과 소리를 정한 후에 정해진 괴물의 몸짓과 소리로 놀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괴물이 지구인을 잡는 건데요. 얼음땡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는 얼음은 없고요. 그냥 이 괴물이 지구인을 건드리면 이 지구인은 괴물로 변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괴물로 변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진행한 후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놀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역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래서 역할을 표현하면서 더 재미있게 놀이를 진행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도입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인데요. 상상하며 걸어보기입니다. 이렇게 걷는 활동은
우리 연기 훈련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소를 상상해서 장소에 어울리는 느낌을 떠올려서 걸어보는 건데요. 신발을 벗고 교실을 걷도록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학생이 걸을 때 이 상황에 좀 더 빠져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교사가 제시한 장소를 걷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잔디밭이라든지 자갈밭 또는 얼음판, 수영장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온도 같은 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아주 무더운 여름이라든지, 그런데 그 여름에 사막을 걷고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남극의 빙하길을 맨발로 걷고 있다든지, 그렇게 더 상황을 추가해서 주어져도 됩니다. 걷는 속도를 단계별로 나눠서 걸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수업 장소에 따라 전체로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모듬 정도로 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상상하여 표현하기의 본 활동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컵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컵을 상상해서 전달하는데요. 먼저 원으로 둘러앉은 후에 교사가 이야기한 대로 상상의 컵을 전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얇은 유리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렇게 상상해서 이 얇은 유리컵을 깨지지 않도록 하면서 옆에 친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또는 아주 무거운 컵이다 라고 교사가 제시를 하면 그것을 또 상상해서 그것을 그대로 몸으로 표현해서 옆에 친구에게 전달하게 되겠죠. 몇 차례 진행한 후에 마무리합니다. 또 컵을 상상하여 전달할 때 학생들의 의견으로 진행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 본 활동은 천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상상하여 표현하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원으로 둘러앉은 후에 교사가 천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것을 먼저 시범 보입니다. 투사의 망토가 될 수도 있고 목도리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천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이유는 천은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하게 변형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상상하기 가장 좋은 오브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연극에서 천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오브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각자 주어진 천으로 변형시킬 것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발표한 것을 발표한 후에 마무리하게 되죠. 이때 한 번 나온 표현은 중복해서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가 발표한 것 또한 유심히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본 활동은 이야기 속 상상하기인데요. 이야기 속에서 천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표현하도록 하는 겁니다. 먼저 모둠별로 한 가지 이야기를 정하도록 한 다음에 이야기 속 장면에서 천으로 상상하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흥부와 놀부 이야기 중에서 박 타는 장면을 정한다면 여기서 천으로 톱과 박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장면을 만든 후에 모둠별로 돌아가면서 발표하게 됩니다. 발표 후에 동화 속 어떤 것으로 변형되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다섯 번째 단원은 소리와 리듬으로 표현하기인데요. 이 단원에서는 소리를 활용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소리로 상황을 표현하는 능력을 배양할 것입니다. 리듬에 맞춰서 움직임으로 자신을 표현해보고 주변의 세계를 소리로 표현하면서 다양한 소리들이 어울려 아름다운 소리가 될 수 있음을 알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실에서 흔히 접하는 물건들의 소리를 상상하고 그 소리가 주는 느낌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상상해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학생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활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도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리 술래잡기인데요. 학생들은 소리를 듣고 그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소리에 따라 움직이면서 술래잡기를 하는 것을 알린 후에 소리 도구인 핸드벨을 소개합니다. 핸드벨을 한 번 울리면 한 발자국을 움직이고 두 번 울리면 두 발자국을 움직이게 됩니다. 소리가 계속 나면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이때 잡힌 사람은 술래가 되고 반복적으로 진행한 후에 마무리합니다. 네, 눈을 감고 하는 활동이 아니고요. 눈을 뜨고 자기 자리에서 술래와 술래가 아닌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교사가 핸드벨을 한 번 울리면 한 발자국을 움직임으로써 술래가 아닌 사람은 술래에게서 멀어질 테고 술래인 사람은 잡으려고 가까이 가겠죠. 두 번 울리면 두 발짝 움직이고 계속 울리면 계속 움직이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본활동으로 6가지 소리찾기인데요. 내가 느끼는 소리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먼저 각자 공책에 6개의 그림 칸을 만들고요. 교사는 준비한 6개의 소리를 한 가지씩 들려줍니다. 학생들은 소리를 듣고 연상되는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듣고 상상한 그림을 발표해보고 느낌을 서로 이야기해봅니다. 이때 소리는 너무 길게 들려주는 것보다 짧고 강한 소리를 준비해서 들려주도록 합니다. 두 번째 본활동은 소리를 상상하여 즉흥극으로 표현하기인데요. 소리에 어울리는 상황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즉흥극으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별로 번호를 뽑고 그 번호에 해당되는 소리를 듣습니다. 모둠원들은 이 소리를 듣고 소리에 어울리는 상황을 의논해서 이야기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야기를 만들었다면 그 음향이 아니라 실제로 교실이나 자신의 몸을 사용해서 이 이야기에 어울리는 소리를 만들어 봅니다. 또 이야기에 어울리게 이 만든 소리를 넣어서 즉흥극으로 꾸며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6번째 단원은 즉흥극으로 표현하기인데요. 이 단원에서는 즉흥극을 활용해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특성에 맞게 스토리텔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제시된 그림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어 말하기를 하여서 스토리텔링 하도록 합니다. 이어 말하기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발성과 발음법, 효과적인 대화의 전제 조건인 경청의 자세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다음 연극 만들기를 넘어가기 위한 바로 전 단계로서 다양한 사고와 표현력이 요구되는 단계입니다. 그림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발표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를 기르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도입 단계로서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은 작품 감상하기인데요. 하나의 작품을 띄워놓고 그 작품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보고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에 놓여진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인물이 나온다면 이 인물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인지, 왜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 또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다양하게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림이 뭉크의 절규인데요. 이 절규의 그림을 보고 이 절규하고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 여기는 어디일까?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교사가 학생들이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게끔 유도해냅니다. 본활동 첫 번째는 주제가 있는 그림 그리기인데요. 주제를 듣고 연상되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각자 제시된 주제를 선정해서 연상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는데 예를 들어서 사계절, 운동회, 소풍 등 다양한 주제를 던져줍니다. 주제 선정을 할 때는 자유롭게 선정해도 좋고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비뽑기로 선정을 해도 좋습니다.
네, 두 번째 본 활동은 그림 이어붙이기인데요. 각자의 그림을 연결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회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린 학생들을 하나의 모둠으로 모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은 달리기를 그려놓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은 줄다리기를 그려놓기도 하고 다양한 그림들이 있겠죠. 그 그림을 이야기에 어울리도록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먼저 두고 그 다음에는 결승선에 1등을 하는 환호를 지르는 그런 그림을 그 다음에 두고 그 다음에 줄다리기 그림을 두고 그 다음에 김밥 먹는 그림을 두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순서를 정하게 되겠죠. 그렇게 순서를 정한 다음에 만화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도록 구성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림에 말풍선을 적어 놓기도 하고 또 줄거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세 번째 활동은 즉흥극 꾸미기인데요. 완성된 그림 이야기로 간단하게 즉흥극으로 만들어서 발표해 봅니다. 또 그림과 이야기의 내용이 잘 연결되어서 꾸며졌는지 발표 후에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어 봅니다. 마지막 7번째 단원은 연극 만나기입니다. 이 단원은 마지막 단원으로서 등장인물에 어울리는 가면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등장인물에 어울리는 몸짓을 하도록 동화를 활용한 가면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1학년 국어와 바른생활, 2학년 국어와 즐거운 생활과 연관된 교과 통합형 수업으로 진행을 해도 좋습니다. 이 연극을 만나기 수업에서는 올바른 관극 태도 습득, 또 대본 만들기, 공연 준비하기, 공연하기, 감상문 쓰기 등 연극을 만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창의성과 협동심이 배양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연하기 못지않게 중요한 올바른 공연 감상의 태도를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활동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연극을 만들기 전에 먼저 첫 번째 활동으로 관람 예절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광고를 통해서 극장 예절을 살펴보고요. 연극 관람 시에 극장 예절에 대해서 모둠별로 나온 의견을 종이에 써봅니다. 어떤 모둠은 조용히 해야 된다라고 쓸 수도 있고 어떤 모둠은 자리를 이동하면 안 된다라고 쓰기도 하겠죠. 그래서 모둠별로 발표한 후에 관람 예절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네, 연결된 활동으로서 관람 예절로 장면 만들기인데요. 모둠별로 관람 예절 하나씩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 촬영을 하지 않는다든지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는 등 하나씩을 정한 후에 이 관람 예절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장면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모둠별로 돌아가면서 발표한 후에 마무리합니다. 모둠별로 이 상황을 정할 때는 서로 다른 모둠이 같은 예절을 정하지 않도록 겹쳐지지 않도록 합니다. 세 번째 연결된 활동으로는 관람 예절 포스터 만들기인데요. 모둠별로 발표한 내용을 담은 관람 예절 포스터를 만듭니다. 이때는 포스터여도 괜찮고 또 고학년이라면 UCC 동영상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만든 포스터를 모둠별로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모둠별로 나온 포스터를 엮어서 관람 예절 북을 만든 후에 마무리합니다. 연극 만나기 단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극을 만드는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도입 단계로 활용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아기돼지 삼형제인데요. 놀이를 통해서 동화 속 역할을 경험하게 하는 것인데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돼지와 늑대가 서로 쫓고 쫓는 관계임을 설명합니다. 늑대와 돼지 각자 역할에 맞는 대사를 정한 후에 놀이 속에서 정해진 대사를 하면서 다니는데요. 늑대는 예를 들어서 잡아먹어버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돼지는 살려주세요 이렇게 대사를 한마디씩 정하는 겁니다.
술래인 늑대가 아기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아기 돼지 2명이 만나서 어깨에 손을 올려 집을 만들어줍니다. 이 집은 3초간 유지가 되는데요. 이때 집으로 도망간 돼지는 늑대가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이 놀이는 얼음땡과 똑같은 형식입니다. 늑대가 돼지를 잡는 형식인데요. 이렇게 잡히려고 하면 3명이 만나서 2명은 집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1명의 돼지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얼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늑대가 이 돼지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집은 3초간만 유지가 되니까 만들고 또 재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늑대에게 아기 돼지가 잡히면 잡힌 아기 돼지가 술래가 되어서 반복적으로 진행한 후에 마무리합니다. 이때 돼지가 만드는 집 모양은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으로 변형해도 좋습니다. 또 한 번 만나서 집을 지은 아기 돼지는 같은 학생과 2번 연속으로 만날 수 없다고 규칙을 정해주고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본 활동인데요. 첫 번째로 동화 퍼즐 맞추기입니다. 놀이를 통해서 무지개 물고기 이야기를 알아보는데요. 모든 별로 4조각의 이야기 조각을 나누어 줍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이야기 조각을 이야기 순서대로 맞춰보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본 완성된 이야기를 함께 나눈 후에 마무리합니다. 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조각을 보고 상상하면서 순서대로 맞춰보는 겁니다. 조금 더 어렵게 6조각이나 8조각으로 더 쪼개어도 상관없습니다. 연극 만나기 단원에서 가면 만들기 프로그램의 도입 단계로 가면의 특징 따라 걷기 활동인데요. 가면을 보고 인물의 특징에 따라서 다양하게 걸어봅니다. 가면을 먼저 학생들에게 차례로 보여주고 가면을 본 후에 어떤 성격이나 상황이 연상되는지 나누어 봅니다. 예를 들어서 화가 나 보여요, 욕심이 많아 보여요 등 그 가면을 보면서 성격이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 가면을 쓰고 가면의 특징에 따라서 걸어봅니다. 이때 상황에 맞는 대사도 넣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놀부를 연상하게 하는 가면을 썼다면 놀부처럼 뒷짐을 지고 아주 팔자걸음으로 이렇게 걸음걸이를 걸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어떤 대사를 한마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면을 볼 때는 특정한 의견이 아니라 학생들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의견대로 걷도록 합니다. 본활동으로 동화 속 인물 가면 만들기인데요. 여기서 재료는 털실, 두꺼운 도화지, 채색 도구, 가위, 풀 등이 있겠죠. 이러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서 동화 속 인물의 성격이 잘 드러나게 가면을 만듭니다. 자신이 맡은 역할을 가면으로 만드는 건데요. 가면은 머리에 두르는 형태로 만듭니다. 완성된 가면 뒷면에 역할 이름과 역할의 성격을 씁니다. 그리고 완성된 가면을 함께 나눈 후에 마무리합니다. 연결되는 활동으로 가면을 활용해서 장면을 연습하는데요. 모든 별로 완성된 가면을 활용해서 장면 연습을 합니다. 이러한 장면 연습을 통해서 대본을 수정하기도 하고 또 보완을 하기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별로 연습한 후 마무리합니다. 가면의 형태를 인형으로 해도 좋습니다. 인형은 젓가락 인형이 될 수도 있고 또 재활용한 재활용 인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표현력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너무 쉽다, 너무 간단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토대로 좀 더 레벨을 여러분들이 높여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그때그때 바로 연락을 주셔서 질문을 하세요. 그럼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